재미있는 아마대국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아마바둑열전 이강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전국 소년체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대국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남자 초등부 대결인데요. 과연 이 남자 초등부에서도 이 서울팀의 독주가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대정보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 체육회,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을 맡았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후원을 맡아주셨고요. 2018년 5월 26일, 27일 양일간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 올해 선수 등록을 마친 선수만이 참가를 할 수 있고요. 부문은 4개 부문으로 총 진행이 됩니다. 네, 총 호선 제한시간 30분에 30초 3회, 덤 6집 단으로 상금으로는 메달 수여 및 대한체육회장 상패가 증정되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팀과 인천팀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글쎄요. 사실은 이 서울 경기팀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대회 관계자들께서는 오히려 이 인천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는 전망을 내려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인천팀의 실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바둑 경기가 진행된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의 모습입니다. 남자 초등부 현장인데요. 대국에 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네, 한 선수도 빠짐없이 모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팀과 서울팀의 대결이었고요. 부모님들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더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바둑판 가까이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전라남도팀과 인천팀의 대결입니다. 아, 저 선수는 바둑판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다양한 대국 습관들을 갖고 있네요. 열중하기 때문에 선수들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저게 남아있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또 형세를 알려주기도 하죠. 네. 남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서울팀과 인천팀이 만났습니다. 서울팀의 김태현 선수 그리고 인천팀의 서호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팀의 김태현 선수, 이에 맞서는 인천팀의 서호진 선수입니다. 호진 선수는 체구도 그렇고 굉장히 듬직하네요. 일장 주장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장들의 대결인 만큼 이 한 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표정들이 정말 진지합니다.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남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치러지겠습니다. 네, 서울팀의 김태원 선수와 인천광역시 팀의 서호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소년체전은 5학년, 6학년 재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서울팀의 김태현 선수는 현재 5학년, 그리고 인천광역시 팀의 서호진 선수는 1살 위의 형입니다. 소년체전의 경우 각 팀마다 유니폼을 맞춰 입는데요. 두 선수 유니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팀인 줄 알겠어요.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서울보다는 인천광역시 팀의 전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자, 서울특별시 팀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인천광역시 팀 선수들의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 과연 우승 후보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고른 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호진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서울팀을 꼭 이기고 싶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네. 웬만하면 그냥 저희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팀을 꼭 이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을까요? 자, 지금 묘한 자리를 붙여갔죠. 역시 이후에 이 침입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침입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흙이 두터워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눈목자 모양의 뒷맛을 남겨놓겠다라는 뜻이고요. 베개 응수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런 곳은 사실 건드리기도 쉽지 않고 상대가 건드려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어려워요. 네,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수법들이에요. 지금 붙여간 수 역시도 흙의 침입수를 방비를 하는 거거든요. 흙이 네. 들어왔을 때 이 자리 하나를 치받는 자리가 선수가 되면 흙이 이 깔끔하게 중앙을 막는 수가 없어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붙여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호진 선수는 이 초반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이쪽을 붙여놓고 또 귀를 젖혀가나요? 자, 지금 뭐 당장에 큰 수를 낸다기보다는 이후에 뒷맛을 남기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굉장히 반가운 그런 아주 옛날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화점을 한 군데도 차지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화점을 차지했다가는 바로 3-3을 들어오니까 요즘은 또 묻지마 3-3이라는 말도 네. 탄생을 했고요. 자, 지금 서호진 선수가 선택을 했던 이 입구자 정석은 일명 이 슈사쿠의 마늘모 입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석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은 좀 발이 느린 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 어디가 좋았을까요? 일단 협공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 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유는 이 우하기 쪽에 흑돌이 두 칸으로 벌려져 있기 때문에 하변은 사실 발전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개돌이 하변 쪽으로 흐르는 것은 글쎄요, 길이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네, 상변은 뭐 반상 최대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상기 응수타진을 제외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초반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실리형의 두 선수답게 지금 돌들이 계속 3선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지금 서우진 선수가 이 세 칸 벌린 모양의 가운데 자리죠. 침입을 했는데 글쎄요, 이 자리를 침입할 거였다면은 처음에 상변을 차지하기 전에 흑돌이 두 칸 벌림이 오기 전에 침입하는 것이 보다 강력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흑도 이 1, 2 미전을 벌려놨기 때문에 이 싸움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나오게 되면 이 흑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네. 약간은 좀 타이밍이 서우진 선수가 한 발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으로 돌이 갔습니다. 글쎄요. 저는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 아무리 실리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붙여 나와야겠죠. 예, 붙여도 좀 뭔가 좀 한바탕 하고 싶은데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중앙 쪽은 백이 돌이 오겠죠? 또 2선으로 돌이 가나요? 자, 이제 3선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2선 돌 차례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저 수도 저는 글쎄요. 일단은 중앙으로 뛰고요. 그렇다면 이 흑 두 점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때 2선 침입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눌러가게 되면 지금 이 백돌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뻗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상용 수법인데 백의 모양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2선 침입은 물론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길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냥 막 있는 것이 좀 더 좋았죠. 지금 이 중앙 모양, 쪽으로요. 지금 이 모양은 백이 하나 찌르고 넘어가면 약점이 노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어두는 것이 막은 수로는요. 그냥 이어두는 것이 보통인데 백도 그냥 넘어가네요. 자, 이러면 똑같이 되나요? 흙이 이어서 결국은 흙이 이은 모양과 같이 되네요. 왜 안 찔렀을까요? 네, 역시 이어갔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상기 백 모양도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좌변 쪽에서의 이 두 선수의 이 행마들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조금은 어려운 진행이네요. 지금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붙여갑니까? 지금 이 좌변 쪽에서의 행마는 마치 인공지능의 바둑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만큼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보통은 중앙에 막아두는 것이 보통인데 네. 자,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굉장한 악수거든요. 그곳을 선수해서 갈라가겠다는 뜻일까요? 자, 가르는 데는 성공은 했죠. 네. 다만 백의 형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곳에 찝어서 네, 이걸 잊게 되면 이 끼워 있는 약점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백의 형태가 조금은 무너졌네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중앙을 잇는 것은 흙이 한 점을 잡는 순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우진 선수는 이 진행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을 하겠죠. 붙여서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자,
근데 문제는 흙이 계속해서 이런 거 단수 칠 때 참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이을 수도 없죠. 이었다가는 지금까지 백이 일관되게 흙을 끊겠다는 그런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또 연결이 돼 버리죠. 그렇다고 단수를 칠 때 패를 하나요? 그렇다면? 아, 자, 근데 이 패는 흙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꽃놀이 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행마들은 조금은 이 서우진 선수의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흑도 단수쳐 같습니다. 패로 버텨가네요. 초반이라서 큰 패감은 없겠지만 지금은 우상기 쪽에 미리 공작을 해둔 것이 효과를 보네요. 흑도 여기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섣부르게 악수 패감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저 패를 양보하더라도 중앙 쪽으로 나오기만 하더라도 흑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백이 더 이상 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역시 말씀해주신 자리로 갔는데요. 백이 막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백이 조금 어렵습니다. 패를 해소하네요. 해소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모양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중앙도 봉쇄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게 되면 나가는 것은 끊어지죠. 네. 끊어져서 이거는 단수치고 있더라도 결국은 백이 한번 넘어가야 되는 형태라서 이 중앙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요. 만약 이어둔다면 이어둔다면 그냥 막죠 뭐. 백의 모양, 흑의 모양이 약점은 많은 것 같지만 일단 백도 전부 자충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이런 자리를 찝게 되면 촉촉수의 모양이죠. 네.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먹여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로 단수 치면 패가 걸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의 패감이 없죠. 네. 패의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자, 건너붙임, 껴붙임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중앙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젖혀가네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흑이 불만은 아닌 거죠. 네, 지금은 흑이 중앙으로 돌파하는 모양이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리고 이 백세점, 아래쪽에 백세점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우진 선수가 나름 일관성 있는 그런 행마들은 보여줬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광역시의 대표 서우진 선수는 인천시장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인천교육관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마디로 인천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천을 씹어먹고 있다. 정말 인천에서는 아마 가장 강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기사가 될 가능성도 많고요. 실제로 이 소년체전의 경우는 한국 바둑을 이끌어 나갈 미래들이 한데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타 대회와는 다르게 이 소년체전이 갖는 의미는 좀 더 색다르죠. 또 선수들이 갖는 이 마음의 부담감도
여타 대회보다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도 또 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수들이 치러왔던 일반적인 대회들보다는 훨씬 더 중압감이 있는 그런 대회죠. 그리고 보통은 우승을 하면 상금을 받는데요. 체전의 경우는 메달을 받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별거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가산점이 붙는다고 해요. 뭐 향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회 이 상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대입니다. 자, 지금 김태현 선수가 중앙으로 뛰었는데요. 네. 약간은 좀 너무 가깝게 뛰는 느낌이고요. 지금 김태현 선수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서진 선수 이 끊는 수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약점이 남아있나요? 네, 단수를 치면 있고요.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거 끊는 수도 가능해 보여요. 찌르면 같이 뚫어서 그냥 평범하게 뚫어가는 것은 이거 수상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흙은 이제 살려면 이런 거 먹여치기를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중앙에 뚫린 베개 모양이 굉장히 좋죠. 네. 네, 이 끊는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두 선수 모두 실리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싸움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치열하게 실리 다툼을 했었죠. 때이르게 2선으로 돌들이 향해 가면서 굉장히 치열한 실리 다툼이 있었는데 그 실리 다툼이 지금은 전투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김태원 선수가 역시 끊어가는 수를 지나치게 의식을 한 나머지 지금 이쪽으로 손이 돌아왔는데요. 네. 지금 이 형태가 되고 보니까 흑의 모양이 두 점머리를 얻어맞은 모양이 되었거든요. 이 그림은 너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호우친수로는 계속 젖혀서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끊어가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변화도대로 그냥 안에서 살면 되거든요. 네. 먹여치기를 통해서 살면 되기 때문에 또 이 세 점도 아주 적당한 자리에 돌이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모양도 아니고요. 자, 지금은 약간은 주도권이 백 쪽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김태원 선수의 느슨한 횡마로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이렇게 일순간에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마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자, 지금도 백이 한 칸 뛴 자리 굉장히 아픕니다. 김태현 선수가 약간 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한 칸 뛴 행마도 이 자리가 급소죠. 백이 뛴 자리를 모자를 씌워서 건너붙이는 수등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받을 때 그때 한 칸이 아니라 반대쪽 날일자로 빠르게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았는데요. 거길 또 들어갑니까? 씌워가나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거기도 참 괴롭습니다. 그곳에 교환한. 잠깐만요. 저거 선수인가요?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이렇게 호구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호구를 치게 되면 이 중앙의 연결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연결이 불가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사실 세 점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잡더라도 이 세 점을 잡아서는 살기 힘든 궁도고요. 흙이 후수로 한 집 모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젖히는 것도 끊어도 되지만 그냥 가만히 뻗어도 지금 세 점이 안 잡혀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죠? 백도 그냥 받아두었네요. 아, 글쎄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요. 서울팀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지금 약간은 좀 허망하게 그 기회를 날린 느낌입니다. 자, 이제는 네, 연결이 됐어요. 자, 서우준 선수죠. 서우준 선수 지금이라도 냉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봤고요. 네. 흙이 연결을 하면 뭐 들여다봐도 가능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쉬어가면 흙이 답답한 모습은 계속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서우진 선수는 이 끊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혀서 아까 이 끼워서 연결하는 수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맛은 나빠요.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찌르고 나오면 가장 알기 쉽게는 흙이 살아갑니다. 끼워 이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곳에 먼저 들여다보네요. 네, 그럴듯하네요. 먼저 가는 것이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도 기세로 끊고 나왔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 두어갔고요. 서진 선수는 보다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길을 선택한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겠네요. 아,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자, 여기서는 백이 두는 수가 안 보이죠? 지금 끊는 거는 안 되고요. 이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데 꽉 있게 되면 일단 이 귀에 또 뒷맛도 생겼습니다. 젖히는 뒷맛도 생겼고 그냥 흙은 침착하게 하나 잡아놓기만 하더라도 백이 과연 건드려서 크게 얻은 것이 없거든요. 네. 서진 선수가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이었다는 건 흙에게 안녕을 주기 싫다는 뜻이겠죠? 네, 여전히 지금 흙에 대한 공격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막아가면 젖혀서 잡히지는 않네요. 네, 단수 쳐서 이으면 끊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글쎄요. 일단 막아가고요. 네. 젖혔을 때 아까 제가 여기 이으면 이 귀에 뒷맛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중앙으로 이렇게 뚫리는 모양이 이 두 점이 사실상 거의 패석화되면서 백이 공격을 통해서 크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만약에 백이 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일단은 실전의 진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를 흙이 이었을 때 백이 손을 돌린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를 젖히고 뻗게 되면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귀삼수 모양인데요. 네. 귀삼수 모양을 만들려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이 단수 하나가 선수가 되는 순간 귀삼수는 사라집니다. 네, 그 순간 흙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모양은 백이 좀 힘들어 보이죠.
사실상 백이 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이제 흑도 이어가겠죠. 백이 귀를 받아야 한다면 공격이 쉽지 않아 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백이 엷어진 것 같아요. 아, 결국은 귀를 받고 말았는데요. 괴롭네요. 지금 이 모양은 제가 놓쳤는데 이거 있는 것도 선수네요. 네.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거 지금 백이 뭐 한 겁니까? 아, 예, 흙의 안형을 파고들어서 안형은 없앴는데 이 바깥으로 흙이 너무 모양 좋게 진출이 되면서 아, 이 그림은 순식간에 다시 또 흐름이 흙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백이 그냥 쉽게 교환하고 중앙을 씌워갔다면 흑도 답답해 보였는데요. 네. 김태현 선수가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순간에 서우진 선수가 지나치게 이 돌 잡는 거에 집착을 하면서 소탐대실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큰 걸 잃었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꼬부린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치받는 수는 사실 무리수였는데 백이 받아준 이상은 이 들여다본 이 두 번째 수가 아주 좋은 수였네요.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이거는 상변의 백돌이 너무 약해졌죠. 지금 전체적으로 베개 모양이 엷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리 끊어가도 네. 이 백이 넘어가야 돼요. 이러면 중앙에 있어서 주도권을 흑에게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좌변 전투에서는 백이 큰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은 최대한 알기 쉽게 받아두었습니다. 자, 아직 뭐 바둑이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형세는 아니니까 서우진 선수는 좀 더 차분하게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 뻗어서 차분하게 쫓아가야죠. 구고 단수 교환을 받아주면 이득이라는 건가요? 약간 이득이 되겠죠. 받아준다면 이후에 백이 이제 이쪽에 끝내기를 했을 경우에 백이 넘어가는 끝내기가 한 번 더 남아 있죠. 패로서 버티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득인데 선수는 확실한 거죠. 흑이 또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저축할 수도 중앙을- 있을 것 같아요. 잡으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바꿔치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한 번 준다고 완벽한 삶은 아닌데요. 아, 역시 반발을 하네요. 자, 그 자리도 사실은 백이 두기 싫은 자리예요. 바깥에 흙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두기 싫은 자리인데 지금 이 우상기 쪽에 백의 사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이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빠져야 되죠. 네. 근데 그냥 빠졌다가는 흑에게 한 점 잡히는 자리를 선수로 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먼저 이은 건데 이거는 뭐 흑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면 바깥에 있는 백돌들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백도 살아두었고요. 귀에서는 꽤 이득을 봤는데요. 네, 실리로는 백이 분명히 이득은 받겠지만 문제는 상변입니다. 상변에 있는 백돌들이 차단당했을 때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다면 적당히 삭감을 해서 흑의 진입을 줄여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 끊는 자리가 눈에 들어와요. 이 자리가 지금 백에게는 계속 약한 부분이라서 이 상변의 흙 모양을 효과적으로 지우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집이 된다면 흑은
원래 귀의 집 정도는 다시 얻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변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보통은 뛰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흙이 최대한 넓혀왔을 때 지금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끊는 자리가 백의 약점이기 때문에 백이 2선을 넘어 1선을 넘어가야 된다면 전체를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할지 어려울 때는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형세 판단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쯤이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형세 판단과 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사실 프로 기사라고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은 붙이고 막아갔는데 자, 이거는 뭐 일단 끊겠죠. 워낙 주변의 흑돌들이 튼튼해서 여기 끊어져도 좀 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기 끊게 되면 진짜 마땅한 수가 안 보이죠. 백이 내려서는 게 선수라고 해도 싸움은 쉽지 않나요? 네, 흑이 계속 공배를 채우면서 따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뛰는 정도인데요. 뻗었을 때 이 두 점이 쉽게 준동하는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확실히 서우진 선수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약간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정확하게 형세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하게 두어야 됩니다. 주변에 흙이 튼튼하고 여기서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면 또 어느새 또 미세한 바둑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자, 형세는 유리할 때 최대한 몰아붙여야 되죠. 그냥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가네요. 자, 보통은 속수인데요. 보통은 두 점머리를 얻어맞아서 좋은 형태는 아닌데 김태현 선수가 그런 거를 모를 리는 없고요. 속수인 것은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이 왔는데요. 다 집이 된다면 집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이거 그냥 다집되면은 차이는 많이 날 거고요. 백은 최대한 이 약점, 이 흙의 뒷맛을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백은 이런 자리 붙여서 흙의 이 뒷맛을 노리는 수는 있기 때문에 자, 그 약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백이 그곳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아, 여기요? 네. 저는 여기는 지금 쳐다도 안 보고 있어서 여기를 찌르는 것은 이렇게 뛰는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뛰고 나올 때 이렇게 두면 흙이 연결은 되네요. 저는 지금 상변을 보느라고 전혀 여기는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약점이 있었네요. 붙여서 자, 지금 붙이는 수 재밌는 수네요. 네, 흙이 함부로 이런 자리를 젖혀서 막았다가는 이 맥점을 당해서 딱 백이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겠네요. 이제는 젖혀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 붙이는 약점이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지금은 젖혀가야 되겠죠. 아래로 젖혀가네요. 김태현 선수 굉장히 강하게 둡니다. 지금 역시 끊어가는 약점 그리고
흑은 또 이쪽에서부터 빠지면 이 백돌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두는 거고요. 김태원 선수는 초반전에 조금은 방향이 이상해 보인다 싶은 수들이 몇 개 있었는데 중반 이후에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진행을 보여줍니다. 거의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진행인데요.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밀고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계속 밀고 들어가고는 싶은데 여기 끊겼을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흑의 집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약점을 지킨다면 흑이 막아서 한 요 정도 선으로 집을 볼까요? 네. 한 50집 정도. 흑집이 50집 정도라면은 또 하변 쪽에 흑집도 있고요. 하변 쪽에도 약 20집 정도 본다면 70집이거든요. 네. 100이 70집이 날 자리가 보이진 않죠. 이쪽 좌상기 쪽에 100이 이런 끝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여 집, 20집 정도. 그리고 우상기가 7집, 27. 우변도 10집, 37. 그리고 나머지가 좌하기 쪽인데 좌하기도 10집이 채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제법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으로 20집 이상 차이가 난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역시 서우진 선수도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끊어갔을 때 후속 수단이 남아 있을까요? 자, 지금은 여기 단수를 이을 거고요. 흑이 나갈 때 과연 저 중앙에 두 점이 움직일 수 있을 건지. 이제는 흑도 이 두 점, 백두점을 잡아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양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두 점 정도를 포기한다든지 그 정도는 흑에게 여력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상변 쪽에 약점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 또한 손해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 배가 점점 부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양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서우진 선수는 안에서 꼭 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울팀을 꼭 이겨보고 싶다는 서우진 선수의 간절한 희망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뭔가 만들어지고는 있죠. 예, 서우진 선수도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진짜 좋은 수인데요. 흑이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전에서 보여주는 이 서우진 선수의 이 수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나가면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여기를 나가니까 지금 이 두 점이 잡힌 모습이네요.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흑이 어디를 어딘가를 둘 수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딱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김태원 선수 과연 이 진행 의도한 진행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이득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네, 안타깝지만은 지금 이 두 점 잡은 거로는 이미 백이 많은 손해를 봐왔기 때문에
흙은 이 정도 피해는 충분히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100도 큰 소득은 올렸지만 글쎄요, 승패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 자리도 이을 수밖에 없고요. 마음 같아선 반발을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중앙을 너무 깔끔하게 막혔어요. 게다가 또 선수로 백이 후수로 1선을 넘어가야 되는 모습이 돼서 참 힘드네요. 네, 이후 수순이 좀 더 진행되었습니다만 승부와는 무관하였고요.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대국 역시 포인트는 좌상기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좌변에서부터 시작된 전투가 이 좌상기까지 크게 번지면서 한때는 이 흙을 잡은 이 김태원 선수가 위기로 보여졌었는데 이 서우진 선수가 지나치게 좀 실리에 연연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남자 초등부도 금메달을 서울팀이 가져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덕후 소감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네, 대국이 끝나고 각자 본인들이 후회가 남았던 장면들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서로 소감을 나누는 모습이네요. 김태훈 선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어요. 대국은 끝났지만 바둑판에 바둑알을 다 치운 상태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복귀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장들의 대결인데요. 인천팀은 조은호 선수, 서울팀은 유신성 선수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서울팀의 유신성 선수의 모습이고요. 인천팀의 조은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인천팀의 조은호 선수와 서울팀의 유신성 선수의 이장 대결이었는데요. 유신성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3장들의 대결이죠. 서울팀의 허재원 선수 그리고 인천의 이동학 선수의 모습인데요. 2장과 3장의 대결에서는 각각 한 판씩 가져가면서 결국은 1장의 승부가 바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상식 장면인데요. 경남팀과 충남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인천팀은 아쉽게 은메달로 마무리했습니다. 은메달의 인천팀. 아쉽지만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은메달도 너무 좋은 성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한 서울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트로피가 거의 몸만한데요. 제가 졌는데 애들이 그 2승을 해줘서 팀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